그러면 이제 네. 종부세 때문에 죽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심각하게 폭탄을 맞는 건가요? 막 몇천, 막 억대로 과세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억대 때문에. 세금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억대? 천대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호탕한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대표 세무사님 모시고 세금에 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릴 건데요. 요즘 양포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고. 양도소득세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세무사들도 많으신데요. 우리 양 세무사님은 늘 공부를 하시고 또 투자까지 살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좀 들어보려고 양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요즘 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가장 큰 고민이 이 세금 문제인 것 같아요. 집 사는 거는 어떻게든 사는데 나중에 팔 때 세금 혹시 폭탄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혹시 집 사기 전에 이런 세금 계산을 먼저 하고 나서 집을 사는 게 더 나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고민하는 게 맞고요. 네. 자,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네. 무주택자가 이제 집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먼저 부딪힐 게 취득세란 말이에요. 네. 그럼 취득세는 이제 1주택자로서 내는 거는 뭐 이제 1.1에서 네. 3.5까지 이제 적용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내는 거죠. 그렇죠. 주택세는. 무조건 내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저율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양도세로 보면 양도세는 그래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러니까 10억까지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네. 그걸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주택을 사게 되면 양도세는 어쨌든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동명의가 유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부부간 공동명의를 네, 맞습니다. 근데 공동명의를 추천하느냐? 네. 그거는 1주택만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공동명의가 의미가 있는데 종부세에서도 지금 현재는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 1세대 1주택자 네. 특례를 적용하고 네. 있어서. 그런데 내가 공동명의로 집을 사고 다시 한번 또 한 채를 사게 될 때는 이때는 새로운 집으로 인해서 종부세 폭탄이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네. 공동명의로 남편이랑 같이 했는데 또 네. 다른 집을 공동명의로 또 남편이랑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종부세 때문에 죽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심각하게 폭탄을 맞는 건가요? 막 몇천, 막 억대로 과세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이 공동명의로 산 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집을 사는 게 두려운 네. 거죠. 만약에 이거는 새로운 집을 단독으로 사든 공동으로 사든 네. 세금 폭탄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억대 때문에. 세금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억대? 천대가 아니고? 이거 집을 팔아도 세금 내기 힘들겠는데요? 네. 이제 팔 수도 없는 거죠. 그때는 네. 잘못하면. 그래서 아예 2주택까지도 고려한다면 네. 무주택자인 사람이 집을 살 때 네. 2주택까지도 내가 갈 수 있다. 2주택 이상을 갈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저는 1인 명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렇죠.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네. 첫 주택을 이제 예를 들면 남편 명의 사고 두 번째 집을 아내 명의로 사면 네. 종부세는 폭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2주택을 살 때는 8.4%에서 9%의 취득세는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갈 사람이라면 1인당 1주택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뭐 내가 살 집 한 채만 있으면 돼라고 시작했지만 네네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면 근로소득보다는 자산소득으로 옮겨 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2주택자, 3주택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처음부터 이걸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무주택자는 이제 종부세, 근데 앞으로 내가 2주택 이상이 될 때까지를 고려해서 이 사람 이제 명의를 써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관점에서는 뭐 불이익이 이제 일단은 없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고요. 취득세도 뭐 불이익이 없다 이런 네.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종부세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네. 살아. 그다음에 1주택자는 단독 명의로 있으면 추가로 네. 이제 살 때는 남편 명의로 갖고 있다면 아내 명의로 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걸 공동 명의로 사버리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 종부세 네, 네. 폭탄이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1주택자는 양도세는 어차피 이제 중간은 피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는 네. 8.4, 9.0의 취득세를 내게끔 돼 있고요. 네. 그 공동명의에서 잠깐 든 생각이 있는데 네네. 부부가 평생 100년 해로하면 좋겠지만 네. 중간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네. 되면 사실상 반 정도 줘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특별한 세금은 없습니다. 네. 이때 잘 분할해야 네. 이제 종부세 폭탄도 피할 수가 있겠죠. 아. 네네.
혼자서는 못하겠고 세무사님 찾아뵙고 상담을 받아야겠네요. 그럴 저뿐만이 경우에. 아니라 네. 변호사도 이제 찾아뵈야겠죠. 변호사. 재밌는 사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 그대로 공동명의로 두 채를 갖고 있다. 네. 지금 종부세 때문에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각각 한 채로 만들면 그러면 이제 종부세를 피할 수가 있는잖아요. 그러면 네네. 증여가 되는 건가요? 그럴 경우? 증여는 아닙니다. 네. 재산 분할은 이제 증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져간다 이런 개념으로 네.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렇게 해서 위장이혼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위장이혼이 걸리면 이제 세금 폭탄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위장이혼은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공동명의라고 하면 부부간의 공동명의를 많이 생각하는데 네네. 뭐 부모간의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공동명의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아. 네,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네. 이제 부모와 이제 공동명의도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무튼 이런 경우에도 지분으로 갖고 있어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집을 살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동명의,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사는 것도 항상 다음을 생각해서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뭐 억대로 종부세를 폭탄 맞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종부세 폭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2주택자는 네. 원래 종부세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었는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네. 종부세 세율이 아주 중과세율로 아주 큰 중과세율로 네. 인상되면서 네.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게 됐고 이분들은 결국은 양도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죠.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그러니까 중과 유예를 해주는 기간이 있었지만 그 네. 기간이 지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1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데 또 본인 명의로 상속을 받게 되면 이때도 종부세 폭탄이 몇천, 억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다행히 선순위 상속주택을 가지고 이 상속주택을 먼저 팔 수 있으면 5년 내에 상속주택을 파는 경우는 중과가 아니에요. 네. 그다음 그렇게 팔아서 네. 이제 기존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상속주택이 또 후순위 상속주택이면 또 세제 혜택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때도 진퇴양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게 상속을 받는 경우도 네. 종부세 폭탄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부터 이제 상속주택은 3년 내에 팔기만 하면 종부세 중과를 지금 현재 배제하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2018년 뭐 3월 31일까지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도 있어요. 네네. 다주택자인데 네.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합산 배제를 통해서 종부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단기 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4년이 지나면서 다 자동 말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말소된 시점 통상적으로 올해 거의 다 말소가 될 텐데 뭐 올해부터 종부세가 폭탄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며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건 종부세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결국은 이제 자동 말소된 분들은 종부세가 부과되어 있는 기준이 6월 1일이니까 5월 31일까지 최대한 많이 팔아야죠. 그럼 종부세를 이제 그나마 이제 종부세를 덜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5월 말까지 팔 수 있느냐 쉽지 않겠죠. 여기서 만약에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그런 주택을 사는 것도 좀 저렴하게 잡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말씀 잘하셨는데 5월 말까지 분명히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금매로 나오겠네요. 금매로 나오게 되면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3월 달에 이제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선거 결과도 같이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까지는 그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3월 초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 선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5월 말까지 금매물이 출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많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